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철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과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에 따른 건설회사 재직적 훈련, 사내교육 강의 교재 중심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마지막 과정에 과정평가와 시험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학습한 재직적 훈련의 사내교육 강의 교재 목차 페이지 제1편 그리고 제2편에 관한 3편, 4편, 5편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중심으로 오늘 마지막 제6편에서 과정평가 관련 시험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앞서 강사 소개 인사드리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살펴본 재직적 훈련 사내교육용 교재 표지가 되겠습니다. 강의 관련 교재나 교재 개발에 관련된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를 함께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사 저희 카페 네이버 검색창 소문자로 NCSCMA 그리고 카페 주소는 카페 네이버닷컴의 NCSCMA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과정의 과정평가와 시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NCS 재직적 훈련 사내교육의 과정평가 자료가 되겠습니다. 교과목명은 건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과목이 되겠습니다. 평가 항목의 능력 단위는 건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 건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서 소분류로 요소에서 능력 단위 요소에서 안전관리 방침 수립하기 그리고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을 결정하기 그리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능력 단위 요소가 되겠습니다. 능력 단위 요소별로 평가 방법은 능력 안전관리 방침 수립에서는 피평가자 체크리스트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력 단위 요소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 결정하기에는 서술형 시험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례 연구 중심으로 강의를 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는 세부 내용 자료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목의 과정평가 국가직무능력 표준 NCS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 목표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평가 기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 기대 효과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NCS 교과 과정 평가 포트폴리오부터 작업장 평가까지 12개의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의 평가 방법은 서술형 시험 방법과 사례 연구 방법 그리고 비평가자 체크리스트 방법, 구두발표와 작업장 평가를 통한 이론과 실습 관련 내용에 대한 평가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강사가 강의 준비한 그 강의 과목에 대한 강의 핵심의 내용을 과정평가 주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그 평가 시행 그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그 추진 근거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그 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그 평가 대요와 그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그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강의를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서 그 시공자와 그 본사 평가의 그 배점에 관한 내용도 강의를 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시공자 본사 평가에서 안전 경영 그 방침과 조직에 관한 배점 43점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 핵심의 내용의 세부 배점 내용 모두 함께 설명과 강의를 드렸습니다. 여덟 번째, 안전경영 시스템에서의 안전에 관한 방침 수립하는 관련되는 내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덟 번째, 그 안전경영 시스템에서 안전에 관한 방침 수립 관련 내용도 강의를 드렸습니다. 역시 최고 경영자의 그 안전의 의식과 안전 활동에 관련 내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열 번째, 시공자 본사의 안전계획의 그 실행 운영에 관련되는 내용도 강의를 드렸습니다. 11번째, 본사의 안전보건 그 관리 조직에서 안전전담 조직의 그 적정 구성 여부와 관련되는 내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12번째, 관련 법에 따른 안전의 책무의 안전점검 지원에 관련 내용도 강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관련 법에 따른 안전 책무의 안전 교육 지원에 관련 사항도 강의를 드렸습니다. 14번째로 건설 재예방을 위한 자발 활동에서 안전한 그 공사 조건 확보 활동에 관련된 내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15번째, 건설 재예방을 위한 자발 활동에서 자발적인 예방 활동에 관련되는 내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16번째, 유해 위험 요인 제거 활동에서 위험 분석 및 위험 예지 활동 지원에 관련되는 내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17번째, 가설 구조물 안전성 확보 지원에서 현장 지원 시스템에 관련되는 내용도 강의를 드렸습니다. 18번째, 사후관리에서 공표된 안전지표의 상대적 평가에 관련되는 내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19번째, 시공자 현장에서 안전관리 담당자 및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의 안전능력 개발에 관한 노력도에 관한 내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20번째로 시공자 현장의 안전관리 참여자 수준평가에서 대분류 배점에 관련되는 내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21번째 시공자 현장에서 이 관련 법에 따른 안전의 책무에서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2번째 시공자 현장에서 안전관리비 관련 안전관리비 반영 및 사용 적정 여부에 관련되는 내용도 함께 강의를 드렸습니다. 23번째 시공자 현장에서 안전관리 구성원의 직무와 안전교육 관련하여 안전교육 실적에 관련된 평가 기준을 강의를 드렸습니다. 24번째로 시공자 건설 재예방을 위한 자발활동에서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 지표 개선에 관련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공자 현장의 유해 위험 요인 제거 활동과 사후관리 관련 내용도 함께 강의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과정 평가 핵심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 출제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분야의 시험 문제 25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문제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KSQIS 45000에 관한 시험 문제 20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5개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 관련된 시험 문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 과정평가에 관련된 핵심의 내용 25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25개 내용과 관련되는 시험 문제 25개의 과정평가 내용을 25개 문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문제 1번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평가 시행 절차에 대해서 맞는 것은 답은 4번입니다.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코스미스에서 공개한다. 4사분기 때. 자, 문제 2번 그렇다면 추진 근거에 대해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관련되는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그리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관련 근거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두 번째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코사 MS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은 되지만 직접적인 추진 근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이 되겠습니다. 평가 대상 선정의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맞는 것은 총 공사비, 광급자재를 포함한 공사 예정금액 2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참여자에 관련된 평가 대상 선정과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평가 계획에 관한 추진 배경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존의 동료수단, 사고 예방에 대해서 한계를 인식했다. 두 번째,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를 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참여자 간의 협력 체계가 그동안 좀 미흡했다.
또한 이 사전 예방하고 이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근본적인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이게 안전관리 수준이니까 평가 제도에 대한 그 평가 계획의 그 추진 배경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5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맞는 것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기술 용역업자 또는 시공자는 본사와 현장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실시한다는 겁니다. 발주청은 본사 현장이 아니고 그냥 본사만 하는 거죠. 발주기관, 발주청은. 계속해서 6번의 문제. 시공자의 그 본사 평가의 그 대분류 배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닌 것을 물어보네요. 그렇죠? 했을 때 관련 법에 따른 안전의 책무는 배점이 16점이라는 겁니다. 사후 관리는 18점. 안전보건 그 방침과 조직에서 43점. 관련 법에 따른 안전의 책무는 16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재해 예방을 위한 그 자발 활동에 13점, 그리고 유해 위험 요인 제거 활동은 10점이 되겠습니다. 조직적 훈련이랑 사내 교육하는 그 회사별의 평가 시험 방법은 오픈북이 있고, 그리고 오픈북을 하지 않는 크로스북의 시험 문제를 통한 평가 방법을 회사나 현장의 실정에 맞게 평가를 하면 유익한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6번 문제 같은 경우 이거를 암기하기는 조금 난해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픈북 시험인 경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사가 출제한 25개 문제 중에서 추출을 해서 25개 문제를 문제 은행으로 고려하고 여기에서 50% 정도나 출제를 하고, 다음에 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문제 20개 문제 중에서도 발췌를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공자 본사평가에서 안전 경영 방침의 조직 100점 만점에 43점이면 점수가 큰 점수거든요.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점수에 관련된 세부 조항에 관련된 각 항목별의 점수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전 경영 방침 조직의 총 43점의 소분류 배점의 항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지금 답은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북인 경우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는 어떤 그 평가 방법, 암기해서 문제를 접하기는 조금 난해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취지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9번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서 최고 경영자가 안전의식, 안전활동의 평가 기준의 방법에 맞는 것은 답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 10번. 시공자 본사에서 안전계획의 실행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에 맞는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안전계획의 실행관리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의 그 제공 관련된 여부를 답을 세부 기준에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번 문제. 안전전담 조직의 적정 구성 여부. 다음에 12번에 관한 문제. 안전점검의 그 지원에 관한 문제. 13번은 안전교육 지원에 관한 문제. 14번은 그 안전한 공사 조건 확보에 관련된 문제. 15번 자발적인 예방 활동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6번 문제입니다. 유해 위험 요인 제거 활동에서 위험 분석 및 위험 예지 활동 지원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자, 17번에 가설 구조물의 그 안전성 확보 지원에 현장 지원 시스템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의 그 공표된 안전 지표의 상대적 평가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 담당자 그 분야별 안전관리 그 책임자의 안전 능력을 개발하는 그 노력도에 관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시공자 현장에서 안전관리 참여자의 그 수준평가, 대분류 배점에 관한 활동 내용 되겠습니다. 시공자 현장에서 그 관련 법에 따르는 안전의 책무, 안전관리 계획 점검 관한 문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2번에서 시공자 현장에서 그 안전관리비 반영 및 사용 그 적정 여부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23번은 안전교육 실정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24번은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 그 지표 개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시공자 그 유해 위험 그 요인 제거의 그다음에 사후 관리 관련 내용에 대한 시험 문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정평가의 그 핵심의 내용을 기준으로 25개 문제를 출제를 한 자료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관련 시험 문제 제1번. 자, 위험성 평가에서 그 위험 요인을 파악할 때 참고할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해당되는 답은 자, 첫째 재분석을 하고, 두 번째 현장 공사 특성과 위험 정보를 참고를 하고, 또한 그 위험성 평가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해서 위험성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45,000일 그 규정된 요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활동에 아닌 것은, 자, 이것은 그 45,000의 그 목차를 문제화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조직 상황, 그다음에 5절에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그다음에 6절에 기획, 7절에 지원, 8절에 운영, 9절에 성과평가, 10절에 개선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IS 9000에 관한 요구사항의 목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3번 문제. 객관적 증거에 관련되는 적합한 용어의 해설에서 기록이란 그 달성된 결과를 수행한 그 객관적 증거의 문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록에 관한 용어, 객관적 증거에 관련된 문서. 자,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자,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그 요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4.2가 안전보건 방침이라든가 4.3.1의 위험파악 리스크 평가 관리사항 결정이라든가 4.4.7의 비상사태 대비 대응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요구사항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답 4번 틀린 겁니다. 4.5.3 식별 및 추적성은 품질 경영 시스템에 관한 용어의 그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그 문서와 정보를 작성하고 검토하고 승인하고자 할 때 필요하는 그 산업 표준 규격이 뭐냐?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그 표준 규격은 당연히 45,000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용어의 정의에서 틀린 겁니다. 6번. 용어의 정의에서 그 틀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틀린 거니까 이건 다 맞는 거죠. 안전보건 리스크에 관한 용어의 정의, 지속적 개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 안전보건 그 기회에 관한 용어의 정의. 지금 이 안전보건 기회라는 그 용어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거 기회가 뭐야? 기회. 그렇죠. 기회라는 거는 안전보건 성과의 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나 상황의 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상황이나 그 상황의 집합을 안전보건에 기회가 있다. 기회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틀린 것을 지금 문제를 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리스크 평가는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이나 스킬을 적용하는 능력과 역량. 이거는 이 용어의 정의는 역량과 적격성이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역량과 적격성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리스크 평가로 했기 때문에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이 되겠습니다. 상해 건강상 장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그 작업으로부터 일어나는 또는 이 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보건 용어의 정의. 이건 용어의 정의를 지금 물어보고 있네. 그렇죠? 그래서 사고 액시던트, 사고에 관한 용어의 정의. 다시 한번, 사고란 작업 상해나 건강상 장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그 작업으로부터 일어나는 또는 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문서화된 정보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서화된 정보라고 한다면은 45,001 표준에서 요구하는 문서화된 정보를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조직에서 효과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결정한 문서화된 정보를 또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작성이나 갱신과 문서화된 정보의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닌 것, 틀린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기록을 제외한 이 표준에서 요구하는 문서화된 정보는 이 기록과 문서를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 9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45,000 규격과 관련되는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1.2 그 위험 요인 제거, 안전보건 리스크 감소, 이거는 그 위험성 평가하고 관리 단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비상사태 대비 대응 요건 중 틀린 것. 자, 비상사태 그 대비 대응이라고 한다면 응급조치 제공을 포함해서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대응 계획에 대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그리고 대응 계획의 능력에 대한 주기적인 시험과 연습을 해야 된다고 요구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부적합적인 안전보건 성과평가를
시정하거나 주기적인 관리한다는 말은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 적용 범위 결정에서 이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시스템과 관련 있는 그 근로자와 이해관계자가 고려가 되고, 적용 범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근로자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 그 니드와 그 기대, 즉 요구사항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니드와 그 기대 중에서 법적 요구사항이나 기타 요구사항의 그 여부를 고려해서 적용 범위를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틀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정평경이나 작업 내용 방법 절차가 바뀐 경우에는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네, 자 이제 12번에서 위험 요인 제거 및 안전보건 리스크 감소, 관리 단계가 아닌 것,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관리 단계는 첫째, 그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두 번째, 위험 요인이 더 적은 프로세스 그리고 운용하고 재료 또는 장비로 대체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기술적인 관리나 작업을 재구성 활용을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육 훈련을 포함한 행정적인 관리를 활용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다. 이렇게 해서 5단계의 관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게 있다면 답은 가번에 근로자 협의 참여나 지속적 개선을 위한 기획 수립은 관리 단계에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 13번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의 방침 관련 내용이 아닌 것은 됐습니다. 방침. 자, 방침 그러면 먼저 생각나는 게 최고 경영자가 먼저 생각이 나겠죠. 최고 경영자 리더십 방침, 그리고 전사적인 참여하에서 안전보건 목표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방침과 목표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살펴보면 방침 관련 내용이 아닌 것, 그렇죠? 자, 첫째, 안전보건 방침은 문서된 정보로 이용이 가능해야 된다. 두 번째로,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이 되고 이용이 적절해야 된다. 전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발주처라든가 내지는 협력업체 관련까지 서로 이해관계자가 서로 같이 함께 이용이 가능돼야 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안전보건의 그 목표와 안전방침의 활동은 관련이 돼야 된다는 했을 때 무관했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4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전보건 목표 관련 내용 틀린 것. 자,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13번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방침이 있으면 목표가 있는데, 자, 첫째, 안전보건의 방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서로 관련이 된다. 두 번째로, 측정이 가능하거나 성과평가가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의사소통과 모니터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안전보건의 목표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과거에 발생된 그 재해와 사고 특성을 기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틀리겠습니다. 15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한다. 자, 맞는 말은 답은 기반 기술을 그리고 장비를 또는 자재나 작업장의 어떤 물리적인 조건의 그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하고 위험한 그 리스크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맞습니다. 16번부터 20번까지 5개 문제는 부적합 조항을 찾아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적합을 찾아보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규정된 요구사항을 토대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합하지 못한 부적합에 관한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고 요구사항과 대조를 해서 조항번호 몇 항이 몇 절에 몇 항이 어떻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현재 어떻게 수행이 되고 있으니 적합하지가 않다. 해당되는 조항은 몇 조항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를 부적합 조항 찾기라고 하는 겁니다. 해당 부적합 조항을 물어보는 문제가 5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건설 본사에서는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사 본사에서는 보유하거나 유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 부적합이 되는 거거든요. 답은 6.1.3 요구사항 45,006절에 상세번호 6.1.3의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17번 문제입니다. 자, 건설회사 모 현장에서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위험 요인을 파악을 위한 문서된 정보 유지 및 보유 되지 않고 있음에 대한 해당되는 부적합은 지금 우리가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부적합 조항 찾기 할 때는 평가 대상자들에게 이 조항을 이렇게 규격집을 다 이렇게 배포가 돼야 하거든요. 오픈북이니까. 그럼 이제 오픈북에 대한 45,000 규격을 보면서 해당되는 현 상황과 대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적합은 몇 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원 그 양성 과정 45,000 안전보건 심사원 양성 과정에서 시험 보는 방법을 강사가 참고를 해서 해당되는 건설회사의 부적합 조항과 대조를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출제를 해 보았습니다. 자, 17번 문제. 자, 위험성 평가에 대한 그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그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하기 위한 문서된 정보 유지 보유 되지 않음에 대한 관련되는 해당 부적합 조항은 답은 6절에 6의 1에 2.2가 되겠습니다. 6.1.2.2가 됩니다. 그래서 규격집 13페이지에 6.1.2를 보면 위험 요인 파악 그리고 리스크와 기회 평가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조항 답은 6.1.22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8번째 문제. 모 건설회사 모 현장 건축과장은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보건 목표에 대해서 건축부이기 때문에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는 안전관리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련되는 해당 부적합 조항 번호는 자원, 정량, 역격성, 인식,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7절에서
시점에 지원해서 7.1 자원, 7.2 역량 적격성, 7.3의 인식, 7.4 의사소통, 그리고 이제 7.5는 그 문서화된 정보거든요. 여기서 4개의 그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해당되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인식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9번째 문제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그 매뉴얼이라든가 절차서라든가 지침서 이런 그 문서된 정보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자, 현장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고 본사 안전관리부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가서 열람하고 현장 보유는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되는 관련되는 그 부적합 조항 번호가 있다면 답은 7.5.3의 문서화된 정보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문서화된 정보 관리 7의 5의 3을 모두 보면은 보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되는 부적합은 7의 5의 3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 건설회사 모 현장에서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잠재적인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나 계획에 대한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되는 부적합 조항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거죠. 관련되는 부적합 조항은 답은 8.2의 비상시 대비 대응에 관련된 요구사항의 부적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45,000 규격집을 중심으로 요구사항을 살펴보는 시험 출제 문제 20개 문제에 대한 내용을 예시로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과정에 강사가 참고한 그 자료 코사 MS 안전보건공단의 그 인증 제도에 대한 그 처리 규칙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QIS 45,000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 자료를 참고를 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가이드집을 참고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 건설안전관리 분야의 능력단위 20개 요소를 참고를 했습니다. 강사가 실습자료로 준비한 건설회사 특성에 맞는 매뉴얼과 현장의 그 절차서 지침서 문서 수립의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실습 자료로 본사용 문서 정보 그리고 현장용 문서 정보 자료가 되겠습니다. 역시 실습 자료로 본사나 현장에서 유지를 해야 될 각 부서별 또는 팀별 문서 정보 이용, 유지, 보유, 보관, 파일링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 사고의 범위, 건설 사고라고 한다면 사망 사고 또는 3일 이상의 그 휴업이 필요한 불상의 그 인명 피해가 발생된 사고라든가 그리고 재산 피해에서 그 1,000만 원 이상의 그 재산 피해가 있는 경우를 건설 사고라고 합니다. 건설기술 그 진흥법 시행령 그 4조 2항에 나오는 건설 사고의 범위를 고려하고 그리고 그 시행령 그 105조라든가 건설기술 그 진흥법의 그 67조를 보게 되면 그 중대 건설 사고라는 게 중대 건설 사고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라든가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라든가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그 시설물의 붕괴나 또는 그 전도돼서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는 건설 중대 사고라고 합니다. 최근에 중대 재해법이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더더욱이 건설 안전 관련 예방 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 그 최고 경영자, 그래서 그 자율적으로 그 해당 그 현장에 또는 본사에 그 건설 그 재해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 보건의 그 관리하는 그 체계를 구축을 하고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잠재적인 그 유해 그 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그 개선함을 통해서 건설 안전 그리고 재해 예방을 위한 이 조치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 제반 활동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학습한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장시간 동안 함께 재직자 훈련 내지는 건설에서 사내 교육 자료로 준비한 강사 교재 중심으로 강의를 함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